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원순환사회연대의 김미화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 조치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2018년부터 사실은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2000년 이후에 이제 유예가 돼갖고 지금까지 온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2019년과 2021년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발적 협약 업체들이 그때는 다회용기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약 한 50% 정도 사용이 줄었고, 그 다음은 미자발적 업체 이런 데는 거짓 뭐 이렇게 사용을 그때는 한 50%인데 지금은 한 30% 정도. 이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즉 이야기는 그러면 자발적 협약업체나 미자발적 협약업체나 코로나19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뭐 지금 90% 이상의 사용을 할 것이고 그만큼 일회용 컵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코로나19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거치면서 쓰레기 발생량도 크게 늘었는데 네. 우리나라 쓰레기 발생량 또 재활용률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나요?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배달 문화잖아요. 그렇죠. 모든 뭐 택배 같은 것도 다 이제 배달로 더 많이 하고 시장을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식도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안 가고 다 배달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배달 같은 경우에 쓰레기가 약 1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이 늘고 이러한 것들이 전체 포장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장 쓰레기의 사용률이 40% 이상 증가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교 분석을 하면 30%의 쓰레기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쓰레기는 대부분이 다 이제 일회용품이다. 그리고 재활용이 어렵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다시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컵을 사용하려면 이제 300원을 내야 하는데 이 조치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열심히 매년 모니터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와 2003년, 2004년, 2008년도까지 쭉 해봤는데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5년도가 되니까 전체 일회용품들이 한 60% 정도 줄어든 것들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8년도 이후에 이제 8월 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 일회용컵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때 이제 200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일회용컵이 한 100억 개 정도였다면 지금 현재는 약 한 260억 개, 270억 개 뭐 이런 정도로 1.5배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꽤 있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좀 국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좀 꼭 필요한 제도는 좀 만들어서 지키자. 왜냐하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면 갈 데가 없거든요. 매립장이나 소각장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만들 수가 없거든, 지울 수가 없고. 그렇다면 쓰레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좀 필요하지 않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는 트렌드다. 다들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을 줄일 것인가. 이게 이제 기후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즉 이야기하면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컵들은 대부분 하수연료 석유에서 추출하는 거고 석유에서 추출한 부분들은 다시 에너지를 사용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그건 또다시 이제 우리가 태우거나 쓰레기로 이제 매립을 할 때 또 온실가스를
이렇게 배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1월 달부터는 플라스틱 빨대로 일회용품 규제 품목이 더 늘어나긴 합니다. 네네. 근데 또 이걸로 충분하냐 이런 지적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면 주변에 일회용품이 너무 많거든요. 장례식장에 가도 일회용품들이 널려 있고 또 뭐 이렇게 음식점 가더라도 뭐 앞치마라든가 요즘은 또 음식 먹는데 다 이렇게 일회용 장갑을 끼더라고요. 네. 꼭 그런 거라든가 기타 등등의 일회용품들이 아직 굉장히 많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일회용품도 한꺼번에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돼야 되는 거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예전에는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젓가락으로 먹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일회용 장갑을 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생각해서 우리가 생활한다 그러면 불편하지 않은데 왜 하던 것들을 없애느냐, 왜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보다는 하나라도 줄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플라스틱 줄이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이 쓰레기 줄이기 어떤 게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가장 시급한 건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을 시키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뉴스를 보는데 뭐 지금 식품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식품의 90%는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하는데 앞으로 수입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양은 줄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또 하나의 어떤 생명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음식물을 이렇게 우리가 식품을 수입하면서 많은 외화를 주고 그 다음은 다시 쓰레기를 버리는데 연간 뭐 20조 원 이상의 쓰레기 비용을 처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돈으로 돈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거 그것도 하나의 경제를 살리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쓰레기 줄이는 거 필요성은 아마 국민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모범 사례, 자원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범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범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는 이제 성당 같은데 가끔씩 가면 굉장히 실천하시거든요. 일회용품 안 쓰고 네. 다른 데가 막 종이컵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성당 같은 종이컵도 안 쓰고 뭐 비닐봉투도 안 쓰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범 사례이고요. 저는 90년대부터 이제 환경운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당에서 하느님 보시기 참 좋았다는 비디오를 가지고 다 이제 그 성당에 계시는 분이든 아닌 분들도 다 이제 막 교육하고 그랬는데 예. 그런 그 부분들이 우리의 가장 큰 이렇게 좋은 사례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당에서 더 많이 그 하나님 보시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는 바로 일회용품 안 쓰는 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장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신 성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자원순환사회연대의 김미화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